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일기하는 흔적의 역사 144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네. 김양미 기자는 혹시 개혀 뭐 이런 말 아시나요? 개혀가 단어가 아니고 무슨 문장인 것 같은데 일단 단어 조합이 좀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뜻이 어떤 건가요? 뭐 개의 혀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아마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신탕 먹을 줄 아느냐라는 충청도 사투리인데 네. 그 지난번에 며칠 안 됐는데 이제 개혀라는 기사를 쓰면서 얼마 전에 이 말을 썼더니 충북 사람이 또 뭐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 차별이라고. 그래요? 왜 그게 지역 차별인가요? 이 개혀이라는 말을 엄밀히 말하면 충남 사투리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충북 사투리는 뭔지 아세요? 글쎄요. 그게 개혀래요. 개혀. 그래서 다르네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파생어로는 이런 말도 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개들혀 뭐 이렇게 하는 거. 개들 뭔가 복수형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네. 보신탕 할 줄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 기자는 뭐 개를 보신탕 먹나요? 저는 보시탕은 잘 접하기도 어렵고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저는 옛날에는 좀 먹고 그랬는데 뭐 약간 의무적으로 약간 한두 번씩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땡기지도 않고 꼭 굳이 먹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요즘 이렇게 네. 그러니까 보신탕이라는 이유로 좀 먹는 거에 대해서 좀 네. 혐오스러운 느낌도 좀 들고 좀 그리고 요새 보신탕 먹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요새 기사를 보니까 이 보신탕 집이 8일을 날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복이 아직 안 지났죠 아마. 그죠? 네. 그 뭐 성남 모란시장 같은 경우도 개를 잡아서 이제 파는 곳이 거기서 이제 잡아가고 현장에서 파는 곳이 줄었다는 거고 살아있는 식용견을 뭐 전시에는 없어도 뭐 거의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성남시하고 모란시장하고 무슨 그 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네. 개를 뭐 바로 잡아서 뭐 파는 업소는 팍 줄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뭐 그런 뉴스들이 꽤 나왔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뭐 반려견 키우는 인구가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개 대신에 뭐 염소니 닭이니 오리니 뭐 해서 저희도 오리를 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초복 때 네. 저희 방에 그 논설실에서는. 근데 뭐 이것도 사실은 좀 희극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개는 반려견이라고 중요하고 뭐 염소하고 닭 오리는 뭐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 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다 가축이라고 죽여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요즘 옥자라는 영화도 많이 좀 네. 해자가 되던데요. 네. 그런 거 따지면 고기를 어떻게 먹나 이런 생각으로 좀 이제 또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딜레마인 것 같은데 무슨 뭐 AI니 아니면 뭐 이 뭐 구지역 이런 거 하면 왜 생으로 막 좀 매장하고 뭐 수십만 마리, 수만 네. 마리면 죽이는데 살처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뭐 어느 날 죽나 뭐 한식 날이냐 청명 날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어쨌든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또 고기는 안 먹을 수 없고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번 주는 그래서 이제 뜬금없이 뭐 이런 개야 뭐 개어 이런 말을 한 거는 뭐냐면 개고기 문화 좀 알아볼까 뭐 합니다. 네. 그 복날에 개고기를 먹는다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다는 건 하나의 문화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전통처럼 좀 전해져 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네. 좀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런 기록이 있나요? 예, 기록을 좀 따지고 보면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 기록에 나오는데 네. 이 제가 좋아하는 사기의 진봉기라는 데 나옵니다. 그 뭐냐면 675년에서 676년 기원전이죠. 네. 그 진나라 덕공 2년에 처음으로 복날을 정해서 개를 잡아서 열독 그게 뭐냐면 사람을 해치는 뜨거운 독개를 제거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복날에 개를 잡았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날 보신탕의 유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지금으로 따지면 2,700년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사기를 보면 이제 사기에 어떤 말이 나오면 그 말에 대한 어떤 주석 이게 네. 무슨 뜻일 거다라고 그 후대 사람들이 주석을 막 달아놓거든요. 네. 그 주석서가 뭐냐면 이제 사기 집회나 사기 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봄날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놓습니다. 뭐냐면 초복 제사를 지낼 때 개를 그 어떤 동네의 사대문 앞에
걸어 놓았다. 예. 왜 그러냐면 사람을 해치는 열독하고 악한 기운을 물리치려고 개를 걸어 놓은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개를 사대문 앞에 이렇게 걸어 놓았다는 기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원문이라고 보면은 체계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체계 우리가 뭐 열어보는 그 책이 아니라 고대 형벌 중에 책형이라고 있거든요. 이 책형이 뭐냐면 기둥에 묶어놓고 찔러 죽이는 그런 형벌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진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성의 사대문에 개를 십자가 형태로 못 박아 걸어두고 뭐 열독과 악기를 물리쳤다 뭐 이런 기록이죠. 네, 상상하기 좀 끔찍한 장면인데 네. 약간 십자가형 이런 형별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개를 걸어 놓았네요. 예, 저는 뭐 지금도 생생합니다. 뭐 김영미 기자는 그 장면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어떨지 저도 모르겠어요. 개를 잡는 장면을 본 기억이 어렸을 때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러니까 네.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청운동 우리 저 청와대 바로 옆쪽에 그 산동네에서 네. 그 잡았거든요. 해마다 잡았는데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뭐냐면 개를 맞아요. 걸어놓고서 몽둥이를 서서히 때려 죽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몽둥이를 맞으면 개가 이제 처절하게 고통을 막 호소하잖아요. 울고 신음소리를 내고 그러면 온 동네 개들이 막 따라서 막 울고 그런 것이 지금도 아주 그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처럼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네, 뭐 때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장면이 하나 남으면 정말 약간 소름 돋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복날을 개를 잡았을까? 뭐 아까 기록에 의하면 열독을 제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괜히 잡은 건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주석서들을 보면은 초복은 하지가 지난 뒤에 세 번째 경일이다. 이게 이제 뭐 이 12지간이나 뭐 오행이나 이런 걸 갖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건데 중복은 네 번째 경일이고 말복은 입추 뒤에 첫 번째 경일이라는 데다. 근데 이제 그 천간의 하나인 경이라는 거는 뭐냐면 오행으로 치면 쇠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행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불이 쇠를 녹인다. 그래서 화급극금이라는 거거든요. 불이 극복한다. 쇠를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래서 네. 쇠의 기운이 강한 경일에는 이 화기가 강한 음식을 먹어서 그것을 눌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가 양,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태양할 때 그 양자, 양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을 뜻하는 가축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개는 화기가 강한 음식으로 이렇게 좀 얘기가 됐다는 얘긴데요. 네. 그러면 여름철에 먹는 거는 이열치열 뭐 이런 쪽이 논리에 맞춰서 먹는 음식인가요?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해석도 있어요. 복날의 복이라는 그 한자가 엎드릴 복자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상징을 하냐면 가을철을 상징하는 쇠금, 금의 기운이 나오려다가 아직 여름이 막 안 물러나갖고 여름에 화를 만나갖고 바짝 엎드려서 순정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납작 엎드렸다 해가지고 가을이 여름한테 뭐 그런 의미로 해서 복종한다는 의미로 복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랬군요. 이제 개고기를 먹는 게 지금 복날에 먹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개고기는 복날에만 꼭 먹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기나 주례 뭐 이런 걸 보면 그 복날과 상관없이 개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그 음력 7월 그러니까 8월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음식으로는 뭐 마하고 개고기를 먹는다라는 게 이제 예기 원령 뭐 식경 이런 데 나오는 거고 주례에 보면 이제 주나라 천자는 말, 소, 양, 돼지, 닭과 함께 개고기를 고기 반찬으로 먹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나 주례 같은 기록에 나왔다면 뭐 2000년도 넘는 좀 오래된 식문화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나라 때 그 조리법이 있는데요. 이 얘기 내치기라는 게 있는데 8번째 진귀한 음식인 팔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팔진은 간녀라고 한다. 개의 간을 구해서 창자 속에 끼어 있는 기름으로 덮은 다음 불로 굽는다. 기름이 다 타서 없어지면 음식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나라 때 의서가 있는데 식경 거기 보면 이제 음식을 접대하는 데 필요한 어떤 궁합 음식이라고 그러죠. 궁합. 네. 거기 하는데 쇠고기에는 쌀밥이 그리고 개고기에는 조밥이 좋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뭐 기록에 완전 요리법까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이 개고기가 그러면 뭐 오리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다른 가축의 요리처럼 좀 이렇게 많이 먹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 나라를 세운 한 고조 유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젊었을 때 굉장히 개고기 요리를 사랑한 걸로 알려져 있고 사실은 그 유방을 도와서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된 사람 중에 번쾌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본업이 개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기 정의를 보면은 진나라 말기에는 개고기를
양고기와 돼지고기를 먹는 것처럼 먹었다. 그래서 번쾌라는 사람이 개 도사를 생업으로 삼았다. 이런 이제 주석을 달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이 유방이 젊은 시절에 백수건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방이 번쾌가 잡은 개고기를 먹었고 뭐 개고기 값은 물론 안 줬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백수건달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개고기를 자꾸 먹이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 번쾌가 이제 유방을 챙긴 거죠. 네. 몸보신하라고 챙겼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쓰임 받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유방의 부인의 여동생이 또 이 번쾌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 또 인연도 있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제후로 이 발탁이 됩니다. 아, 네. 신분이 개백정에서 표현이 좀 어감이 그렇네요. 어쨌든 개백정에서 이런 제후까지 출세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개백정 번쾌의 깜짝 출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논어를 봐도 제사에는 개고기를 쓴다 이런 기록도 있고 소학에들 보면은 그 제사와 손님 접대에 군자는 소를 쓰고 대부는 양을 쓰고 선비는 개를 쓴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도 네. 신기하네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옛 조상들이 개고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있습니다.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 유별났는데 그래서 뭐 제목으로 보면 이제 제일 그래도 좀 선정적인 제목이 이제 다산 정약용이 있어갖고 아, 네. 뭐 할 수가 있는데 그 정약용하고 박제가 두 분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아, 그 두 사람이 개고기를 좋아했었나 보네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고기 마니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산해 같은 경우는 그 50살이 되는 1811년에 당시에 그 이 형인 그 정약전 네. 흑산대 유배 중이었거든요.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개고기 예찬론을 정말 한껏 펼치거든요. 편지에다가 개고기 예찬론을 펼쳤다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썼나요? 형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 내가 유배 중이라 도대체 고기를 먹을 수가 네. 없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한탄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약용이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라고 하면서 형님이 보내주신 편지에는 짐승고기는 도무지 먹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이것을 생명이 연장할 수 있는 도라 하겠냐. 지금 흑산도 안에는 산개, 그러니까 들개죠. 들개가 뭐 100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만약 거기에 있다 그러면 닷새에 한 마리씩은 삼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5일에 한 번씩 개를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이 먹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계산해 보면 1년에 뭐 얼마예요? 그게 뭐 52마리 정도 되나?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건데 예. 이게 충분히 고기를 계속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형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흑산도를 이거는 형님의 탕모급이다라는 건 탕모급이라는 게 뭐냐면 천자나 제후가 내려주는 시급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먹을거리를 많이 내려주는 그런 거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고기를 그렇게 주고 부기를 내려주는데 무슨 이렇게 뭐 섭섭한 소리를 하시냐. 나 같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면서 이게 정말 왜 고기를 안 먹냐. 개고기가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정약용 선생이 정말 개고기 마니아였다라는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1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산을 해보면 50여 마리를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니까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를 사냥하는 방법까지 전수를 하는데요. 이게 들어보면 참 끔찍해요. 뭐냐면 식통 하나를 만드는데 그 둘레는 개의 입이 들어갈 만하게 하고 깊이는 개의 머리가 빠질 만하게 만든 다음에 그 통 안에 쇠낫을 꽂고 송곳 같은 쇠낫을 꽂고 낚시 갈고리처럼 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는 뼈다귀 묻어놓고 밥이나 미끼를 주고 그렇게 해갖고 쇠낫 뭐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설치해 놓으면은 개가 딱 들어와갖고 미끼를 물라 그러면 딱 걸려가지고 쇠낫이나 이런 것들이 모처럼 딱 잡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걸리게 돼갖고 이제 공손히 엎드려서 개는 꼬리만 들고 잡힌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고 그렇거든요. 뭐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 돌아다니는 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쓴 건데요. 예. 식통에다가 새낫을 장치하고 뭐 먹이로 이렇게 미끼를 넣어가지고 개가 머리를 들이밀면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올린 것 같은데 좀 끔찍한데요. 만약에 지금 인터넷 동영상에 그런 네. 모습이 뭐 찍힌다 그러면 정말로 이 그렇죠. 아주 난도질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겠죠. 네, 진짜 그렇네요. 근데 아까 다산 정약용도 그렇고 또 말씀하신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이 초정 박제가 선생이라고 하셨는데 네. 개고기 마니아였나요? 이것도 이제 그 박제가 선생 자기가 뭐 얘기한 게 아니라 다산이 어떻게 보면 편지에다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디스를 한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한 건데
그 편지에다가 이제 형님한테 보낸 편지에다가 박제가도 그 개고기 요리를 아주 잘한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박제가의 개고기 요리법을 좀 소개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박제가는 박초정 선생은 자신만의 개고기 요리법을 창안했다라고 하면서 뭐 무슨 뭐 티끌이 묻지 않도록 다람해 갖고 껍질을 벗기고 창자라 밥통을 씻고 뭐 어쩌고 해갖고 뭐 곧장 가마솥에다 넣어서 맑은 물로 삶고 뭐 꺼내놓고 식초, 장, 기름, 파로 양념을 하고 볶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래야 훌륭한 맛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박초정, 박제가의 개고기 요리법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까지 해놓습니다. 네. 이게 또 자세히 묘사를 하니까 좀 잔인한 것 같은데 네. 박제가 선생님이 맛있게 개고기를 요리하는 방법, 삶는 방법까지 좀 통달했다 이런 내용을 다산 선생님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박제가 선생님이 또 개고기 애호가였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 기록을 보면은 찾아보니까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금 시해의 거사를 앞둔 쿠데타 세력이 개고기 음식을 최후의 만찬으로 뭐 택한 일도 있었습니다. 거사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으로 개고기를 먹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은 그 이 1777년이니까 누굴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정조쯤 되나요? 정조 임금이죠. 네. 이 정조가 즉위를 하니까 이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내몬 그런 그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계의 가문이 있는데 몰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락을 하게 되니까 정조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임금을 죽여야 된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7월 28일 날 기록을 보면 그 이 가문 세력이 정조의 이복 동생이 이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임금으로 추대를 하면서 반역의 무리가 이제 이거 쿠데타를 하려고 하면서 대궐 밖에 개 잡는 집에서 게장국을 사 먹고 대궐로 잠입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사를 앞두고 보신탕집에 모여갖고 개고기 파티를 하면서 네. 뭐 개고기 결의를 다진 거죠. 사실 그 거사는 물론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공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이 정조가 밤새도록 책을 읽고 있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 조녕각 지붕을 뚫고 시해할 작정이었지만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일제히 도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또 모인 데가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개고기집에서 모였어요. 뭐 거기서 다시 모여가지고 거사 계획을 다시 뭐 세우고 그랬는데 도중에 일망타진되고 만 거죠. 네, 뭔가 개고기를 되게 중요한 음식으로 뒀던 것 같긴 한데 네. 이 개고기를 뇌물로 좀 상납하고 뭐 이런 문화도 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534년인데요. 중종임금 때인데 이팽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승정원 주서로 임명이 되거든요. 네, 승정원 주서 정도 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승정원 일기를 기록하는 사관 뭐 이런 역할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늘 얘기하지만 뭐 승정원 뭐 이게 해서 승정원 일기를 쓴다든가 뭐 며칠 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무슨 조보를 뭐 이렇게 네, 뺏긴다든가 네.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청요직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뭐 우리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6급이나 7급 공무원 정도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중종실록을 쓴 사관이 그 이팽수의 발령 내용은 팩트를 좀 전하면서 슬쩍 논평하는 게 있거든요. 뭐라고 논평하냐면 이팽수는 승정원 내부에 청거도 없었다. 왜냐하면 주소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청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김한노가 마음대로 청거한 것이다. 이팽수는 김한노하고 한 마을에 살았고 이팽수의 아버지가 김안노의 가신이었다. 그래서 김안노는 이팽수를 아들처럼 여겼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보면 일단 이팽수가 이 당대 실력자인 김한노하고 고향이 좀 같은 사람이고 뭐 그래서 청구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그때 당시 그럴 법한 또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지금으로 따져도 뭐 어떤 고향 선후배 지연 이런 것만 이제 어떻게 보면 비난받아도 되는 건데. 근데 다음 뭐 대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나와요. 김한노는 개고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이팽수가 봉상시 참봉, 그러니까 구국공무원이거든요. 이 구국공무원으로 있을 때 크고 살찐 개를 골라서 사다가 먹여서 늘 김한노의 구미를 맞추었다. 그래서 김한노가 이 이팽수의 개고기 요리 솜씨를 입에 침몰하도록 칭찬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승정원 7급 공무원, 6급 공무원으로 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팽수를 가장 주서라 불렀다라고 이 실록을 쓴 사관이 평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개고기를 상납을 하고 이제 구급에서 승진해서 주서까지 됐는데 그게 가장 주서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네. 가장 주서가 무슨 뜻인가요? 뭐 가장이라는 거는 뭐냐 개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승정원
예. 정육칠품, 주소, 칠품 예. 벼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6급 정도, 7급 정도 되는 건데 네. 이게 뭐 결론 내리면 봉상시 참봉, 지금으로 따지면 9급 공무원이었던 이팽수가 당대 그 권력가였던 김한노에게 개고기 뇌물, 개고기 음식을 바치면서 요직 중에 요직인 구강 비서실로 발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좀 한심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황당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개고기를 상납하고 그렇게 승진이 가능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팽수가 개고기 뇌물로 출세했다는 소식을 딱 듣고서 마음이 들뜬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진복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진복창은 어떻게 보면 이팽수하고 함께 이제 봉상시에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주부였으니까 정육품이었어요. 그 사람은 동료였는데 이게 뭐 이팽수도 개고기 요리로 출세를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 그래갖고 김한노한테 개고기 구이로 접근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실록에 나오는데 진복창은 이 김한노에게 온갖 요사스러운 짓을 하는가 하면 매번 김한노가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실까지 자랑 삼아 떠버렸다라고 했어.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진복창이 이팽수처럼 쓰임받지 못해요. 오. 발탁이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개고기 뇌물이 통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뭐 개고기 요리를 잘 못했나요? 그게 딱 정답이. 그래요? 네. 개고기 구이 실력이 이평수보다 떨어졌다. 뭐 이런 기록이에요. 네. 또 뭐냐면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진복창은 김한노가 그토록 좋아하는 개고기 구이, 그걸 견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 바쳤지만 오히려 크게 쓰임받지 못했다. 진복창은 스스로 내 견적 요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김한노로부터 요리 실력이 이평수만도 못하다라는 질책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네. 요리 실력 때문에. 네.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이팽수나 진복창이라는 인물도 개고기 뇌물을 준 사람도 좀 그렇지만 이걸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좀 왔다 갔다 한 이 김한노라는 인물도 진짜 좀 그렇네요. 당대의 권력가죠. 네. 뭐 완전히 또 상당히 그 권력을 휘둘렀던 분인데 이 사실 개고기라면 사족을 못 쓰잖아요. 그죠? 김한노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인데 권력을 행사를 했는데 뭐 이랬던 사람이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희화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사실 김한노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뭐 그런 그 개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효정실록에 또 나오는데 강원감사라는 사람이 유석이라는 사람인데 국상을 당한 때에 이 공석에서 이 고기를 먹고 심지어는 개고기 요리를 마련해 먹으면서 맛이 없다라고 화를 내고 요리하는 사람까지 뭐 매를 쳐갖고 막 죽였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네. 뭐 국상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개고기를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기 맛이 없다고 사람을 타박해서 죽였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게 빗나간 개고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빗나간. 하여튼 이 뭐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 꽤 있었나 봐요. 아까 다산 정약용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 시대 사람인데 심상규라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도 되게 그 개고기 애호가였는데 이유원의 이 임하필기라는 그 기록을 보면 이 심상규의 개고기 편력 굉장히 유명한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사신의 명을 받고 연경 그러니까 지금으로 북경을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침 복날이 다가오니까 입맛을 쩍쩍 다시는 거죠. 먹고 싶어 갖고. 근데 마침 그때 연경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가 만약 죽어도 땅에 묻어주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에서도 이 개고기 식문화가 좀 유서가 깊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그러면 청나라쯤인데 연경 사람들은 왜 개고기를 먹지 않았나 보네요. 그 청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지 않았던 이유는 있거든요. 그 청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그 태조 누르하치인데요. 네. 이 거기를 둘러싼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르하치가 전쟁에서 불에 타 죽을 지경이었는데 어떤 개가 나타나서 온몸에 물을 적셔서 뭐 살려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설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청나라에서는 개를 신성하게 여겨가지고 개고기를 먹지 않았다 뭐 이런 기록이죠. 그러면 그 당시 연경 그러니까 북경에서는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문화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개가 먹고 싶었던 심상규라는 분은 이 개고기를 그냥 잡아갖고 그릇에 담았다는 겁니다. 그릇 달라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를 본 또 청나라 사람들이 질색팔색을 하고 그 그릇을 막 내다 버렸다는 거죠. 네, 그 문화에 맞지 않으니까. 네. 근데 그거야말로 또 그 당시 국제적인 망신이네요, 또.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교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국의 어떤 문화 이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뭐 개고기에 정신이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그
가만히 못 떴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천인공노할 국제망신 뭐 이랬다고 네, 아마 그렇게 비판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경 사람들이 이 심상규라는 분을 보고 조선 사람 좀 어떻게 봤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좀 짐승보듯이 했지 않았을까? 네. 빌려준 그릇마저 막 던져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네. 아, 그런데 지금도 계속 개고기 문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개고기가 좋은 점이 있어서 많이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렇죠. 좋아했을까요? 동의보감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죠. 개고기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고 오장을 편하게 한다. 그리고 혈맥을 조절하고 장가위를 튼튼하게 하고 뭐 양도를 일으켜서 기력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정력에 좋다 이런 거죠. 네. 그 정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사족을 못 쓰잖아요. 아, 네, 그렇긴 하죠. 그러면 이 개고기는 동양 사람들만 좀 먹어오던 그런 음식이었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양만의 식습관은 아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1926년 1월 8일자 동아일보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뭐냐면 조선에서는 위생상 해롭다고 떠드는데 독일의 작센 지방에서는 해마다 평균 5만 두의 개가 식용으로 팔리고 예. 개고기 전매업자까지 있다라는 해외 토픽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왜 독일에서는 이게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차츰 이제 어떻게 보면 개고기라는 거는 동양의 야만적인 식습관이다라고는 어떤 이미지로 굳어져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지는 거죠. 독일의 그 빌헬름 2세가 중국의 그 원세계라고 하죠. 위안스카이. 네. 근데 사냥개 한 마리를 선물했다는 거죠. 그런데 위안스카이가 독일 황제한테 보낸 답례 편지에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뭐라고 썼는지 알아맞혀보세요. 글쎄요. 답장에 뭔가 이 개에 관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설마 그걸 먹었다거나 뭐 이런 내용인가요? 아마 상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냥개를 보냈는데 맛있게 먹었다. 네. 아, 뭐 그런 또 일화가 있었네요. 네. 근데 요즘은 이 개고기라는 게 점점 좀 이렇게 음식으로는 좀 혐오스럽고 좀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많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 말을 쓰긴 쓰는데요. 성질이 좀 흉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개고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참 치욕적인 말인 것 같아요. 살아서는 정말 충성스럽고 뭐 이러는데 네. 잘못하면 죽어가지고 이제 보양식으로 뭐 이렇게 되고 또 뭐 그런 것들 망나니 같이 이렇게 뭐 그런 말로 쓰이고 막 이러는 거죠.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개를 왜 천천히 때려서 죽여야 되느냐라고 네. 물어본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개가 고통을 느껴야지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런 말하죠. 그래야 육질이 네. 부드러워지고 야들야들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그림을 보면 사진도 내가 나오는데 보니까 옛날 사진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개고기를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먹었던 그런 그 사진이 아주 자랑스럽게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망나니 같은 이런 뭐 잔인함 이런 것 때문에 개고기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말씀하신 부분이 좀 되게 잔인하네요. 네. 그 요즘도 중국 이 광시 자치구에서 해마다 이 개고기 축제가 좀 열려서 그때마다 좀 이렇게 해외에서 여러 가지 토픽거리로 뭐 이런 뉴스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해마다 그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네. 뭐 해외 토픽으로 나오는데 참 그거 보면은 이 논란이 있으면서도 이게 참 저희 어떻게 보면 지금도 논쟁 중인데 뭐 그건 식습관이다 뭐 이런 데가 있고 동물 학대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게 뭐 이 일주일 축제하는데 뭐 10,000마리 이상의 개가 도살된다 그런 네. 거니까 사실 조금 아무리 개를 좋아한다 그래도 조금 이 대목에서는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좀 이제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약간 개고기 같다라는 네. 얘기를 듣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요. 어쨌든 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요. 이게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문헌으로 봐도 2,700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보면 아마 사라질 것 같아요. 개고기 네, 문화가. 분위기가 좀 그렇죠. 네, 그런 예. 분위기여서 이게 이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식문화 자체가 3,000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그러니까 네. 좀 있으면 말복이 다가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